이번 주에는 선생님 이란과 그 얘기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뭐요? 왜 자꾸 미국이 그 이란 핵 가지고 못 잡은 뭐가 안 되는지. 그거 조금 얘기해드리면은 일단은 아니 그거 협상 중이었잖아.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협상 중이었잖아. 협상 중인데 왜 쓸데없이.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이란하고 왜 미국하고 문제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란 문제. 이제 이란 미국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뭘로 봐야 되냐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세계사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세계사에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되잖아요. 자식한테도 이제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세계사를 보는 눈을 길러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세계사를 보는 건 뭐냐면은요, 패권사라고 봐야 돼요. 그치. 누구한테 줄 거냐. 누가 짱이냐. 그치. 이거를 주도권을 배우는 건데, 이 세계사가 원래 이렇게 지도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 아라비아 있고 인도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남미가 있고 이렇게 북미 남미가 있죠. 그러면은 원래 세계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여기 중국이 있었고 인도가 있었고 유럽이 있었습니다. 아랍이 있었고 이렇게 네 개를 봐요. 4대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4대 문명 중에 세계사가 계속 이 4대 문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사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항해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서 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지도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메리카 이쪽으로 오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넘어간다. 여기가 이제 패권을 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패권을 쥐기 시작하는 것을 언제서부터 봐야 되냐면은 근대화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근대화로 정의가 되고 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근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은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과정의 결과고요. 종교개혁? 처음부터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하고 그 다음에 항해술이 이제 세계화를 만드는 초석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왜 일어나고 항해술은 왜 일어났는가를 보는 게 세계사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종교개혁과 항해가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전에 뭐가 있냐면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가 되게 중요해요.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죠. 그 기존 종교가 부패해서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오냐면은 부패해서 생긴 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매개체가 뭐냐는 거야. 매개체? 왕이 그 종교 사람들을 그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종교가 더 힘이 세?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문제는 인쇄술이에요. 인쇄술이 되게 중요한 게 구텐베르크 인쇄술하고 우리나라 직지의 차이점이 뭐냐. 뭔가를 봐야 되는.
우리나라는 자꾸 직지를 얘기하면서 기술이 우리가 앞섰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기술은 사실 동양이 이 근대화 되기 전까지는 동양이 앞섰어요. 종이도 종이도 중국에서 생겼고 모든 물자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왜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지리학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요 정도에서 모든 게 다 나요. 그치. 그러니까 북이 20도에서 남이 20도 정도 사이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작물들이 여기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북쪽은 어쩔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는 척박한 겁니다. 근데 이 척박함을 해결한 게 뭐냐 했을 때 요 두 개라고요. 그래서 근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근대화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계대전까지 이게 어떤 서사냐면은 패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역사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패권의 역사를 봤을 때 이거 이후에 세계를 모던이라고 한다. 지금 세상은 모던한 세상이에요.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세계사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여기에서는 누가 패권을 쥐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실질적인 패권은 미국이 쥐고 있죠. 하지만 여기가 자원이 있는 나라? 아니에요.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은 왜 우리는 전쟁해야 되느냐요. 왜 전쟁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게 던진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는 왜 전쟁하느냐. 그래서 이 전쟁이 왜 있었냐면은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한 겁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도 그렇고 2차 대전 이후에도 계속 계속 얘기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전쟁하지 않을까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질서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랬을 때 미국이 혼자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전쟁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연합군대 이 연합군이라는 거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 영국, 소련, 그 다음에 중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열리는 회담들은 요 4개의 국가들이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축이 되면서 얘네들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독일을 멸망시킨 거는 이쪽 연합군들이고 일본을 멸망시킨 건 미국이긴 하지만 결국엔 요 나라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면 질서를 새로 세우자. 우리 더 이상 전쟁하는 질서를 전쟁하는 그런 걸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만든 게 뭐냐면은 유엔이에요. 그래서 유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갖고 얘네들이 뭘 했냐면 상임이사국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가입을 시켜서 얘네들의 리더십으로 유엔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였냐면은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가 아니라 체제가 달랐다. 러시아가 체제가 아니고 소련이라는 체제를 가져오면서 얘네가 공산주의를 하면서 냉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이 유엔을 두고는 이제 팽팽한
팽팽한 긴장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유엔 아래에서 명분을 두고 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냉전이 언제 끝나냐면 1991년에 끝나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로 바뀌었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중국이 원래 중국이 어디였는지는 아세요? 원래 중국이? 예. 이 상임 이사국의 중국은 원래 대만이었어요. 원래 그 본토 중국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대만이 이 냉전을 끝낼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중국한테 이 상임 이사국을 주면서 이 소련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얘네가 어떻게 돼요? 중국이 성장을 합니다. 중국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얘네 이름은 중공이었어요. 그치, 중공. 대만과 중공이었다고. 그래서 대만 국기를 들고 올림픽을 나갔었는데 이 이후로는 대만이 국기를 들지 못하고 나가요. 대만과 홍콩이 원래 국기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올림픽이 나가면 뭐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된 국기 아닌 이상한 오륜기 비슷한 이상한 거로 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대만과 홍콩이 이제 중국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은 왜 중국으로 갔냐면 아편 전쟁 이후에 99년인가 100년인가를 이제 영국이 통치하게 돼 있는 거를 이제 반납한 거고, 대만은 그냥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중국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니까 얘네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치권을 달라 그랬다고. 그래서 자치권을 허용해 주는 한에서 중국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준 건데, 여기에서 이제 홍콩은 가까이 있으니까 완전히 장악을 당했고, 이제 대만은 아직 그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엔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이 정치적인 기구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돈을 뭘로 하기로 하냐? 달러로 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거는 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 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를 생산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냉전에 들어오면서는 뭐가 필요해요? 현대의 전쟁은 돈이에요.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은 화약입니다. 화약. 전쟁이 화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냉병기, 열병기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현대전은 뭐냐면은 결국엔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 냉전을 하면서 미국이 뭘 했냐면은 가장 이게 비싼 값을 치른 게, 첫 번째는 한국전쟁이고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 두 개를 치르면서 미국의 이 자금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금의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건 거예요. 린든 존슨이 뭐 했냐면, 첫 번째는 베트남 전쟁을 했고요. 이거 막으려고 위대한 사회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위대한 사회 하면서 복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오냐면 재정 적자가 오고,
이 사람 다음이 닉슨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썼던 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프랑스가 제일 먼저 반격을 하죠. 너네 금이 있냐? 너네 돈이 이렇게 찍어도 되냐? 그래서 금을 달라고 한 거죠. 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닉슨이 못 주겠다 한 겁니다. 그게 닉슨 쇼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은 뭐냐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 관한 얘기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금으로는 안 주고 그럼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석유와 자원과 식량을 사는데 달러를 쓰게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제 페트로 달러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본위제에서 페트로 달러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축통화가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석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페트로 달러라고 하니까 석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미국의 석유가 안 나냐?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미국 소비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중동이 되게 중요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남미가 되게 중요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석유가 나는 나라거든.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나라는 뭐냐면 베네수엘라.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거든. 그런데 사우디하고 맞먹는 게 어디냐면 지금 이란이라고. 그 다음에 또 이라크. 이라크도 이제. 근데 이라크는 이제 제압을 했는데 그치. 지금 이란만 남은 거고 이 이란과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어떤 역할을 했던 거냐면은 이 중국이 다시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이 중국을 많이 키워줬잖아요. 이 중국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데 그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야. 에너지, 식량이에요. 근데 에너지는 당연히 뭐예요? 석유죠. 석유지. 그래서 이 중국이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게 이란하고 손잡으려고 한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육지로 가서 손잡으려고 하는 거를 1대1로고. 그 중국 정책에. 그 다음에 이 바닷길로 가려고 했던 게 진주 목걸이.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요렇게 통해가지고, 요렇게 돌아서 여기 오겠다. 북극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북극으로 갈 때 되게 중요한 게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 한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그린란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게 뭐냐면은 미국은 뭘 막아야 되냐면은 이 중국이 미국보다 커지는 걸 막아야 돼. 막아야지. 일본이 미국을 따라갔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프라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의 한 40% 정도가 넘어갈 때 일본하고 독일한테 저기를 했다고. 너네 환율이 너무 낮으니까 환율 높여라. 그게 이제 프라자 합의예요. 그래서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경제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40%가 넘어가려고 할 때 무슨 일이 터진 거냐면은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2008년 경제 위기가 오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그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막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첫 번째는 이제 생산에 있어요. 제조업 생산 능력에 있고, 두 번째는 이 석유를 베네수엘라하고 이란 쪽에서
거의 8, 90%를 대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동안에 미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죠. 그치. 그러면서 미국이 에너지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래서 다 망한 게 어디예요?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이에요. 그거를 보시면 그 셰일가스가 왜 되게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식량의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량의 한 60, 70%를 그러니까 하여튼 반에 가까운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한 반에 가까운 것을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밀가루 값이 막 올라간 거고 지금 전쟁이 안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 밀가루 관련된 가격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둘이 전쟁을 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못 움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중국 제2인자 군사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장유사예요. 그 사람이 이번에 숙청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에 군사적인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군의 권위자가 없어지니까 이게 약간 중구난방이 되고 파편화가 돼버렸거든요. 파편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중국도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니까. 자, 이게 미국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기회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딜 친 거냐면은 베네수엘라를 쳐본 거예요. 그치. 쳐봤더니 어떻게 돼요? 됐잖아. 못 움직였잖아. 그거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끊어요? 이란을 끊으면은 누가 날아가게 돼 있어? 중국이 자연적으로 날아가요. 질문은 되게 단순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역사적인 흐름을 알아야 요게 보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뭐를 위협받는다? 패권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위협을 자꾸 받으니까 돌려서 치는 거구나. 근데 중국하고 직접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중국에 들어가는 자원들을 끊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 근데 중국에는 그 보통 개 2인자를 왜 치는 게 또? 위협이 되니까. 시진핑이 위협이 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내부적인 위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음모론자들은 이제 미국이 조종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이렇게 경계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논리에 의한 음모론으로 가버리면 이제 끝이 없어요. 막장 드라마처럼 재밌거든. 근데 그게 우리 삶에는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유샤가 죽은 게 우리한테 뭔 도움이 돼. 그치. 근데 장유샤가 왜 죽었냐를 알면은 이란까지 오겠구나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럼 이란까지 치겠다고 예견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이 이란까지는 치겠구나인데 그게 언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왜 그 작전을 할 때 항상 이스라엘이 들어오죠? 이스라엘은 이제 중동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너예요. 여기 중동의 파트너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우디고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사우디를 통해서 뭘 조종합니까? 유가를 조종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유가를 조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치.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분쟁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들리려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기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은 원래는 누구를 두고 장악을 했을까요? 유럽이요? 유럽은
원래? 원래 미국. 아니, 원래 영국이었고, 그 다음에 독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해양 세력인, 해양 세력인 영국이 있고, 그치. 대륙에는 독일을 두고, 그치. 예, 이렇게 했다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쪽 관리가 됐다고. 중동은 그렇게 됐어요. 아프리카는 뭐, 그냥 그렇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 두 개만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디예요? 동아시아. 그치,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우리나라. 일본이고요. 일본이 누구의 역할을 해? 영국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대륙의 역할을 원래 우리나라가 했었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노선이 애매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팩트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생기는 게, 그래서 이제 음모론들이 그 기준을 두고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먹으려고 무슨 작전을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무슨 작전을 한다, 이런 건 이제 썰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큰 전략들은 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나면은 이제 국제 정세는 되게 쉬워져요. 세계사의 연속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미국과 거기에 도전하는 어떤 나라.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의 상대국이 옛날에는 일본이었다가 지금 중국으로 바뀐 것 뿐이고, 옛날에 소련이었다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유엔의 위상이 낮아진 거예요. 그치. 그래서 국제기구 탈퇴를 한 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는 미국은 더 이상 이 국제기구에 의해서 참가하고 동의하지 않겠다. 우리가 다시 패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이거를 하려면 보세요.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 유럽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는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뭐야? 경쟁 상대고, 유럽마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유엔의 체제에 대해서 거부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이랬던 1945년에 가졌던 패권을 다시 찾겠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질서를 지킨다는 건 미국만을 위한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만을 위한 질서가 질서가 있지. 힘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겠다 하는 거 아니야?